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엄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유용한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영상입니다. 연 4,800만원 이상이시면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영상을 그대로 보시고 따라 하시면 아주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기 전에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고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입니다. 홈택스에서 홈택스 메뉴 중에서, 이게 이제 홈택스인데 홈택스 메뉴 중에서 내려보시면 여기 요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얘를 누르셔가지고 요 메뉴에 따라서 카드 번호 등등을 입력하셔가지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전에 이미 한 번 하셨으면은 그걸 계속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보시고 등록하셨다면은 안타깝게도 이번 분기에는,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것도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등록하면은 1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실제로 부가세 신고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 납부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세 메뉴가 있죠? 누르시고 일반 과세냐 간이 과세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번 영상은 일반 과세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정기 신고 얘를 누르시고요. 여기 요 사업자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 내 사업자 번호로 정보들이 다 조회가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내가 제출해야 될 서식들이 뜹니다. 너무 많은데 해당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벗어나는 것도 없을 겁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고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를 누르시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특수 화물이나 이런 택배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리해주는 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세금 계산서를 역발행할 거예요. 공급하는 자는 여러분, 화물 운전하시는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자고, 공급받는 자는 그 관리해주는 그 사무소 이름으로 된 종이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줄 거예요. 그 사무소의 상황에 따라서 전자로 줄 수도 있고 종이로 줄 수도 있고, 전자로 줬다면은 요 전자 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누르면 내 사업자로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게 불러와집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예시는 그 업체로부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대로 입력을 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금액을 그대로 몇 건이 입력됐는지,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세액은 얼마인지 그 6개월치 합계를 입력하신 다음에 그 상대방 사업자 번호도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 상호들이 다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매수 몇 건인지,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세액이 얼마인지를 입력하시고 입력 내역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 입력 내역 추가를 누르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하시고 그러면 이게 나의 매출 세액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치 일반 매입 얘를 작성하기를 누르시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관리해주는 그 업체에서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혹은 GPS 이용료 명목으로 얼마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겁니다. 이 전자 세금계산서 불러오길 얘를 누르시면 그 내역들이 자동으로 이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혹시나 내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매출 세액에서 받듯이 그 종이 세금계산서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따로 종이 세금계산서 받을 일은 별로 없어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하기를 누르시고 그러면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대출분 일반 매입 얘가 있죠. 얘도 누르세요. 작성하기를. 영상 초반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등록 안 해놓으면은 사업용 카드로 썼던 카드 번호를 입력하시고 가맹점 어디에서 썼는지, 몇 건인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다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데 6개월치만 해도 수백 건이거든요.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공제를 받고 싶어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이 데이터들이 이 홈택스에서 불러와집니다. 이 조회하기 누르시면은 다 조회가 됩니다. 조회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내역들이 있죠.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요 금액이 이제 공제 대상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해당 란에 요 공제 대상 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 여기에 들어있는 금액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빠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각각 입력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불공제될 금액들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입력하시면 되고요. 사업용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조회하기를 누르셔가지고 조회되신 상태에서, 이 신용카드는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그 6개월치 총 금액이 이건데 그 중에 공제되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신용카드를 쓰면은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사업과 관련 쓰는 것도 있고,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분류해줘요. 이게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불공제되는 거는 관이가세자 혹은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부는 아예 불공제고, 그거는 무조건 불공제고요. 나머지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선택적 불공제 항목으로 해서 따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하면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불공제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요 공제 대상 금액, 얘를 기준으로 하시되, 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떼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요, 그냥 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11분의 10 하시면 그건 공급가액이고, 여기다가 이제 공급가액에다 입력하시면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총 공제 대상 금액 곱하기 11분의 10 하신 금액을 요 공급가액 금액란에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이 홈택스에서 선택적 불공제 항목들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화물이나 택배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인데, 우리 같이 이제 화물이나 택배 하시는 분들은 영업용의 소형 승용차가 아닌 아주 큰 대형이잖아요. 대형 트럭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차량 유지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제가 아니에요. 공제예요. 근데 이 홈택스에서 시스템상 그런 것들이 다 불공제로 일단 기본 세팅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출이 있다면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조회 발급 얘를 누르시고 사업용 신용카드 요 항목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여기 있죠. 얘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언제 썼는지, 그런 지출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요 첫 줄이 원래 기본적으로는 불공제였어요. 불공제. 자동차와 관련된 거라고 해서 불공제였어요. 아래 여기 보이시죠? 선택적 불공제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불공제였는데, 우리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 네모 박스를 체크하시고 여기서 불공제, 공제를, 공제 항목 메뉴에서 공제를 누르시고 변경하기 얘를 누르시면 이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지출들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놓치지 마시고 꼭 하세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내가 매출했던 매출 세관계산서 정보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관계산서라면 조회가 되지만 종이세관계산서라면 내가 직접 그 정보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매입은 전자세관계산서로 매입했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 조회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조회가 되고, 그리고 화물운전복지카드 내용도 조회하기로 조회하셔서 그 공제 대상 금액대로 입력하시고, 공제 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급가액을 따로 분류해야 되는데, 공제 대상 금액 곱하기 11분의 10 하셔가지고 계산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신용카드도 조회하기를 누르셔서 조회하시면 되고, 공제 대상 금액에서 그 11분의 10 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내가 차량 유지비는 이런 화물이나 택배 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공제가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공제로 돌려놓으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잘 하시고,
25일까지 안 하시면 이것도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꼭 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